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시나요? 새벽 3시쯤 눈이 번쩍 뜨이시진 않나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죠.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서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시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수면센터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님, 저 진짜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낮에도 피곤한데 밤엔 또 잠이 안 와요. 그분들 대부분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당뇨 수치도 높으셨죠.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수면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병이 생겨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병이 생긴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수면이 깨지면 혈압과 혈당은 동시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게 뇌까지 간다는 거 환자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수면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고혈압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위험도 50% 가까이 증가하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조용한 경보음을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당신의 밤을 되찾는 방법이에요. 불면증은 참 교묘합니다. 열도 나지 않고 아픈 곳도 없고 병원 검사에서도 별 이상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그 사이에 당신의 몸속에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7세 남성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님, 저 3년 전부터 잠을 3,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데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 말곤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혈압은 150에 95. 혈당은 공복에 130이 넘었어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은 수치죠. 그런데 본인은 몰랐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뇌 MRI 검사 결과였어요. 이미 미세한 뇌혈관 손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대로 가면 3년에서 5년 후엔 치매 초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뇌 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밤에만 작동하는 청소 시스템이에요. 마치 도로 청소차가 새벽에만 나오듯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차가 일을 못해요. 그러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바로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면역력도 무너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NK세포라는 암세포를 잡는 세포가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도 엉망이 됩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돼요. 이게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오르고 염증이 생기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면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어서 무시하기 쉽지만 그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뇌는, 심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우리 몸엔 생체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몸속에 있는 24시간짜리 시계예요. 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면 아침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밤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 시계를 조종하는 지휘자가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은 뇌 깊숙한 곳, 송과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천천히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밤 10시쯤 되면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새벽 2, 3시에 최고치에 도달하죠. 그리고 해가 뜨면 다시 사라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악기들의 소리를 맞추듯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40대에 비해 60대는 약 50에서 60%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게다가 현대인들은 밤에도 너무 밝은 환경에서 살아요. 침실에 LED 조명, 침대 옆 스마트폰 화면, 거실에 TV.
이 모든 게 우리 뇌에 아직 낮이야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멜라토닌은 나올 수가 없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정밀한 시계 공장이에요. 이 공장에서 밤마다 작은 톱니바퀴들을 점검하고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 공장이 계속 불이 켜져 있으면 정비공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체온 조절 문제예요.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선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해요. 그래야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혈액순환이 안 좋은 분들은 더 심해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걱정이에요. 나이가 들면 걱정거리가 많아지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면 뇌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이게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강에 바위를 던져놓은 것처럼 걱정이라는 바위가 수면이라는 강물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멜라토닌 감소, 밝은 빛 노출, 체온 조절 실패, 스트레스와 걱정.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 모든 건 조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15년간 수면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추천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멜라토닌 리듬 복원 3단계입니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에요. 단 3가지만 조절하면 됩니다. 빛, 온도, 호흡. 1단계. 빛 조절. 우리 뇌는 빛을 보면 지금은 활동 시간이야라고 판단해요. 반대로 어두워지면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죠. 저녁 9시 이후엔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거실에 밝은 형광등을 끄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세요. 노란빛이 나오는 백열등이나 LED 전구가 좋아요. 푸른빛, 하얀빛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침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5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그럼 알람은 어떻게 맞추냐고요? 옛날 시계를 하나 사세요. 요즘은 1,000원, 2,000원이면 알람 시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환자분은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기만 했는데 3일 만에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어났어요. 그만큼 효과가 빠릅니다. 2단계. 온도 조절.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예요. 자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손발까지 따뜻하게 씻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몸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샤워 후 2~3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와요. 이게 바로 체온 낙차의 원리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안 돼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좀 시원하다 싶을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이불은 따뜻하게 덮으세요. 손발이 차가우면 잠이 안 오니까 양말을 신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단계. 호흡 조절.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호흡입니다. 557.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숨을 멈추고 입으로 7초 동안 천천히 내뱉기. 이걸 침대에 누워서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의 원리가 뭐냐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교감 신경은 긴장하고 활동할 때, 부교감 신경은 이완하고 쉴 때 작동해요.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지고 뇌파가 안정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제가 클리닉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린 환자분들 중에서 70% 이상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님, 저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잤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호흡만 바꿨을 뿐인데 정말 신기해요. 이 세 가지. 빛, 온도, 호흡만 조절해도 여러분의 밤은 달라집니다. 자, 이제 핵심 해결책에 힘을 더해줄 동맹군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작은 습관들이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약보다 강한 숙면제가 됩니다. 1. 바나나 1개 저녁 8시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이 트립토판이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가 수면 호르몬의 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잠들기 1~2시간 전에 바나나 1개를 드세요. 단 너무 익은 바나나보단 약간 딱딱한 바나나가 좋아요. 2. 따뜻한 우유 1잔. 우유 마시면 잠이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체온을 살짝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더 효과적이죠. 단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3. 라벤더 향. 침실에 라벤더 오일을 1~2방울 떨어뜨리거나 라벤더 향 스프레이를 베개에 뿌려보세요. 라벤더 향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라벤더 향 요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단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으니 은은하게 퍼지는 정도가 좋아요. 4. 수면 스트레칭 5분. 침대에 눕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만 해보세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주무르기, 어깨 으쓱으쓱, 목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은 다리가 뻐근하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트레칭하면서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면 더 좋아요. 5.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호두와 아몬드에도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어요. 게다가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 간식이 당긴다면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10알에서 15살 정도가 적당해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멜라토닌 리듬 복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클리닉에서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잠 안 올 땐 와인 한 잔이 최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면 잠이 솔솔 온다고요. 맞아요. 처음엔 그래요.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쉽게 잠들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새벽에 생깁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각성 물질이 나와요. 이게 새벽 2시, 3시쯤 되면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깊은 잠을 깨워버립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렘 수면, 꿈꾸는 잠을 억제해요. 렘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면 단계인데 이게 사라지면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술 마시고 잔 다음 날 더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 수면제 조금 먹는 건 괜찮아. 간호사님, 저 수면제 반 알만 먹어요. 이 정도는 괜찮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수면제의 진실을 알려드려야겠어요. 수면제는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의식을 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은 뇌파가 단계적으로 변하면서 깊어지는 건데 수면제는 그냥 강제로 의식을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뇌의 회복, 기억 정리, 호르몬 조절 같은 수면의 핵심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게다가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어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고 용량도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필요한 경우엔 의사 처방 하에 단기간만 복용하고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3. 낮잠 자면 밤에 더 잘 잘 수 있어. 낮에 피곤해서 잠깐 눈 붙이면 밤에 더 푹 자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낮잠을 2~30분 정도 짧게 자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길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자면 문제가 생겨요. 밤에 수면 압력이 줄어들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잠은 오후 1~2시 사이에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원칙입니다. 4. TV 켜놓고 자면 더 잘 자죠. 간호사님, 저 TV 소리 들으면서 자야 잠이 와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TV 소리나 라디오 소리가 처음엔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순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소리가 계속 들리면 뇌는 얕은 잠 상태에 머물러요.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침실은 최대한 조용하고 어두워야 해요. 자, 이제 실천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요. 하나씩 천천히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1주차 목표. 자기 전 스마트폰, 침실 밖에 두기. 이것만 해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처음엔 불안할 수 있어요. 밤에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정말 급한 일이 새벽에 얼마나 자주 있나요? 거실에 스마트폰을 두고 대신 침실엔 알람 시계를 하나 놓으세요. 불안하시면 무음이 아니라 진동으로 해두셔도 돼요. 2주차 목표. 저녁 9시 이후 조명 줄이기. 거실에 밝은 조명을 끄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세요. 노란빛이 나오는 것으로요. 처음엔 좀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3, 4일 지나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3주차 목표. 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샤워할 때 손발까지 따뜻하게 씻고 2, 30분 후에 침대에 누우세요. 이것만 해도 체온 낙차 효과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4주차 목표. 557 호흡법 매일 5분.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끄고 눈을 감고 557 호흡을 5분간 해보세요. 처음엔 숨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자기 편한 속도로 천천히 하세요. 정확한 숫자보다 천천히, 깊게 쉬는 게 중요해요. 이 4가지 습관이 몸에 익으면 한 달 후 여러분의 수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상담한 환자분들 중에서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한 달 후 평균 1.5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깊이 잔 것 같아요. 개운해요. 낮에 피곤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바꿔야 할 날이에요. 신호일. 새벽 3시에서 4시에 자주 깬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3, 4번 이상 새벽에 깬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깊은 수면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새벽에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호 2. 자도 피곤하다. 7시간에서 8시간 잤는데도 피곤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건 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문제예요. 얕은 잠만 자고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신호 3. 낮에 하품이 잦고 집중이 어렵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TV 보다가 자꾸 꾸벅꾸벅 조신다면 밤에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식사 후나 오후 2, 3시쯤 참을 수 없이 졸리다면 야간 수면의 질을 점검해 봐야 해요. 신호 4. 아침에 다리가 무겁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무겁고 온몸이 뻐근하다면 밤사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깊은 수면 상태에선 근육이 완전히 풀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신호 5.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짜증이 잦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수면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죠. 신호 6. 기억력이 떨어진다. 어제 뭐 먹었더라? 며칠 전에 누구 만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면 수면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면 중에 뇌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호 7.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수면이 부족하면 소화 기능도 떨어져요. 위장 활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신호 8. 혈압이 올라갔다. 최근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다면 수면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5년간 수면센터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좋은 잠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는 거예요. 누구나 편안하게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잠을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약에 의존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렵지 않죠? 빛을 줄이고 온도를 조절하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밤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침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그것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스스로 느껴보세요. 잠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당신의 밤이 바뀌면 당신의 아침도 바뀌고 당신의 하루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전해져요. 당신이 잘 자고 건강해지고 웃음이 많아지면 가족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조명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 밤 나는 푹 잘 거야. 내 몸은 쉴 자격이 있어.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